우리 조상들이 유목 부족으로 지구를 누비던 인류 역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기억의 길을 거닐어 봅시다. 시력이 불편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운이 좋게도 시력에 경미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길을 찾아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산성과 부족에 대한 유용성이 크게 저하되어 버려질 수도 있었죠. 정착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심각한 시력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친절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에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안경이 보급되기 전에는 근시와 같은 경미한 시력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시력장애로 인해 사냥이나 위협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부족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시력 저하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더 많이 의존하는 등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시력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문해도는 20% 이하로 낮았고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규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력 문제가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학습 능력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어난 시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어요. 따라서 육체 노동의 형태가 대부분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버틸 수 있었죠.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밭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으면 최소한 식량과 수입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우리가 안경으로 인식하는 최초의 안경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초기 버전의 안경은 기본적으로 돋보기일 뿐이었고 읽기 작업에만 도움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경은 더욱 복잡해졌고 17에서 18세기경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경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안경이 완성되기까지 수세기가 걸렸고 수많은 선각자들과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재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웨어러블 안경을 발명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요. 다만 고대 로마인들이 유리의 마법과 작은 글자를 확대할 수 있는 힘을 최초로 발견해서 미니 돋보기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13세기의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록된 역사상 가장 초기의 웨어러블 안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안경은 숙련된 유리공이 만든 초보적인 렌즈를 나무, 가죽, 때로는 동물의 뿔로 만든 안경테에 끼워 얼굴에 대거나 코에 걸고 균형을 잡는 방식이었죠. 르네상스 시대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장치가 더욱 보편화됐어요. 이 안경이 존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술 덕분입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는 종종 손에 든 안경테나 안경을 코에 얹은 학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탈리아 유리 공예가들은 기초적인 시력 검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두께의 렌즈를 제작했습니다. 안경의 인기가 치솟자 이탈리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고급 액세서리가 됐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경은 지적 능력과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안경 기술은 정체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 중요한 도약은 1700년대에 이르러서야 귀를 덮는 템플이 도입되면서 안경이 핸즈프리가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대 안경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중 하나는 발명가 벤자민 마틴이 디자인한 마틴 마진인데요. 오늘날 이 안경은 수집가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견고한 프레임에 더 정확하고 얇은 렌즈를 결합한 선구자였습니다. 안경이 귀에 걸치는 형태로 발전한 이후 안경의 진화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근거리와 원거리 시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해서 이러한 빠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렌즈를 독창적으로 잘라 하나의 프레임으로 합쳤어요. 비슷한 시기에 가위 안경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위 안경은 가위처럼 접을 수 있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안경으로 중요한 것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안경을 항상 착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남성들에게 이 소형 안경은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도 안경은 여전히 수공예품이었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산업혁명 덕분에 안경테와 렌즈 모두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쉽게 시력을 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초에는 난시 교정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원통형 렌즈도 등장했어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안경은 시력을 위한 필수품에서 패션 액세서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모양, 소재, 색상의 안경테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착용자는 자신의 얼굴형, 눈동자색, 심지어 의상에 어울리는 안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예로 들면 그는 이어피스가 없고 노즈 클립으로 고정된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지금은 기성세대와 어울리지 않아 유행이 지났지만 당시에는 꽤나 큰 인기를 끌었어요. 진정한 판도를 바꾼 건 튼튼한 플라스틱의 등장이었습니다. 프레임은 더 이상 나무, 금속, 뿔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플라스틱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성형할 수 있었죠. 20세기는 선글라스의 부상을 목격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글라스는 12세기 아시아에서 탄생했지만 원래는 법정에서 판사의 표정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 시력을 개선하거나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몇몇 제조업체에서 착색 렌즈를 사용했지만 보호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질환으로 인한 빛 민감성 때문에 착색 선글라스가 인기를 얻게 됐어요. 이러한 트렌드는 빠르게 확산됐고 19세기 말에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눈부심을 줄이기 위한 선글라스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깨지기 쉽고 유리 렌즈보다 더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렌즈가 등장했어요.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눈부심을 줄이고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 코팅이 적용된 안경이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시력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근시가 오늘날처럼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근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50년에는 지구상 인구의 2명 중 1명이 근시일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근시가 6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 세계의 의사와 연구원들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를 전염병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유전적 요인이나 스크린에 매달려 책에 파묻혀 보내는 시간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덜 노는 어린이와 근시 발병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다른 과학자들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근시가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근시용 안경이 발명된 걸 보면 과거에는 근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시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평한 경쟁을 위한 기술 솔루션을 찾는 대신 사람들의 시각적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중점을 뒀을 수도 있죠.